자, 금속에서 전도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느냐 전해져 있을 때 조금 수학적 유도를 처음에 좀 할까 하고 그래서 이 전도체에 대해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처음에 우리가 제일 처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거거든요. 지금 잠깐 설명해 준 건데 프리 일렉트론 가스로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 밴드 계산에서 굉장히 많은 원자의 속에 제가 전자 한 개를 넣을 때 이 전자가 어디를 왔다 갔다 할 것이냐 라는 걸 계산하는 게 밴드 계산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그 큰 결정에다가 전자 한 개를 넣어줬으니 전자는 마음껏 돌잖아요. 그죠? 마음껏 도는데 이거를 가스로 생각하면 가스. 가스는 기본적으로 몰레큘이 되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클래시컬한 프리 일렉트론 가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퀀텀 미케니컬한 프리 일렉트론 가스다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요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요 차이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양자역학적인 프리 일렉트론하고 양자역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가 확률적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터널링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에너지 대력이 있으면 고전적인 것은 저 건너에는 전자가 없다, 0이다, 1이다가 곧 클래시컬한데 양자역학에서는 벽을 넘어서도 얼마나 있다라고 확률을 얘기할 수 있죠. 거리를 좀 떨어져도 확률이 줄어들 따름인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확률적인 부분인데 그림에서 보면 이 왼쪽 오른쪽을 클래시컬하게 비교해 볼게요. 한번. 전기장이 없을 때는 전자를 안 들어줘요,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는데,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처음 받았는데,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처음 받았거든요. 그 브라우니안 모션은 우유를 다 관찰하면 입자들이 막 랜덤하게 움직여요. 이거를 보는데, 처음에 랜덤한 모션으로 생각한 평균값은 제자리거든요. 일로 왔다 갔다 저러는데, 전기장이 없을 때는, 전류가 안 흐를 때에는 전자가 그 브라우니안 모션처럼 이 사방팔방으로 막 움직였다고 되돌아오기 때문에 전류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평균값이 전기장이 없을 때는 입자가 n개가 있다면 전자가 n개 있다 그러면 여기 x 방향에 그 i 번째 그 전자 있죠? 그 전자의 속도가 평균적으로 평균을 취해보면 0이다라는 게 고전적인 생각이죠. 그죠? 이거를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의 분포를 쭉 그렸을 때 정규 분포처럼 확률적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평균값에 해당되는 것은 제일 많고 그래도 오른쪽 가는 것도 있고 왼쪽 가는 것도 있다라고 확률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자연에 제일 많이 발견되는 랜덤한 모션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요 확률을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가우시안 분포죠. 가우시안 분포고,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 그러기도 하고, 정규 분포, 그 다음에 정규 분포라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서 전기장이 X방향으로 걸려있다 그러면, 한쪽 방향에 있으면, 얘가 그냥 한쪽 방향으로 진행되겠죠. 그죠? 그냥 한쪽 발 간다고 표현하는데, 양자역학적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평균을 원점이 0이 그걸 중심으로 확률적으로 좀 플러스되어 있고 마이너스되어 있고 그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기장 방향으로 시프트한다. 이렇게 표현을 양자역학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전기장을 받았을 때 간다가 아니라 간 게 이만큼이고 덜 간 게 이만큼이고 확률 분포는 한 10개 딱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 계산이 좀 비슷한데 그 계산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출발점 여러분 알겠죠? 그죠? 제가 노트 필기는 저기 올려놨는데 그것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제가 올려놨는데 잠깐만요. 제가 가볍게 표현하면 이렇게 저기 써놨거든요. 써놨는데 자 여기 보면
전기장이 없을 때 분류 속도가 Vx 뭐죠? 이거를 자, 전기장이 없을 때 분류 속도가 0이죠, 그죠? 여기 요게 요거를 n분의 1의 전체는 0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전기장이 있을 때는 요게 뭐냐면 운동량의 변화거든요. 운동량의 변화.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델타 P, 델타 T 하는 게 요게 뉴턴의 제2법칙 있죠? 뭐냐, 운동량의 변화는 곧 뭡니까? 힘이다라는 뉴턴 법칙이죠. 굉장히 클래시컬하죠, 그죠? 근데 이제 차지 Q가 전기장 E에서 받는 힘은 QE잖아요, 그죠? F이니까 이거를 이제 E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P란 것은 MV다. MV인데 이게 클래시컬한 경우는 X 방향으로 대해서 평균이다. 델타 T를 운동량을 이렇게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출발이 간단하죠, 그죠? 여기서 이거를 접근하면 미우망니식이잖아요, 그죠? 미우망니식인데 얘는 자연스럽게 막 날아갑니다, 이렇게 쭉 날아가는데 얘가 접근을 하게 되면 m을 넘기면 n분의 2x고 1.2분 방정식이니까 t의 플러스 컨스턴트 표현되죠, 그죠? 표현되는데 얘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t가 0일 때 뭐냐면 vx가 평균값이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0이니까 얘가 0입니다. 얘가 0이니까 결국 뭐냐면 얘가 t가 0일 때 0이 되려 그러면 뭐가 0이 되면 됩니까? 컨스턴트가 0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되니까 요 앞에 것만 딱 남아가지고 vx는 이렇게 n분의 2의 x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클래시컬한데 요게 이렇게 표현되면 커런트는 J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전류는 우리가 이렇게 전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을 때 전류 밀도란 거는 전류에다가 지나가는 단면적 A로 나눠준 겁니다. 그죠? 이 어떤 도체를 딱 잘랐을 때 그 단면적 A라 그랬을 때 이 전체 전류에다가 나눠준 건데 이 전류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차지 양입니다. 그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차지 양인데 그럼 뭐냐면 우리가 t 동안에 지나가는 델타 t 동안에 지나가는 값은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이는 vx가 속도로 날아가고 있으니까 델타 t만큼 얘네들은 날아가죠. 그죠? 결국 뭐냐면 요 볼륨 속에 있는 총 차지가 이 델타 t 동안에 지나가는 양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 차지가 굉장히 많은 걸 하나의 튜브처럼 딱 잘랐을 때 요 속에 들어있는 것은 부피는 요 단면적 A에다가 이 평균 속도에다가 델타 t 길이를 곱을 하면 요 튜브의 볼륨입니다. 이 볼륨이죠. vx에다 델타 t에다가 A 이렇게 해서 볼륨이거든요. 이 볼륨에다가 단위 부피당 개수 n을 곱을 하면 총 개수입니다. 총 개수에다가 하나의 차지의 하나의 전자의 차지량이 E입니다. 그럼 이게 토탈 Q가 되죠. 토탈 Q가 델타 T만큼 T샷 동안 지나가니까 이 델타 T를 약분을 하면 결국 얘가 전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약분되면 그리고 단위 면적당이니까 A분의 A를 해주면 요 위에 남아서 N이 Vx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할 때도 배웠던 방법일 텐데 여러분 보니까 숙제하다 보니까 전자기학에 나온 거 알지 않았나요? 여러분 제가 숙제 검사하다 보니까 채점하다 보니까 전자기학이 실제 전기전자 재료에 관계되는 게 많이 있더라 라는 거꾸로 알았다고 쓴 친구들도 있던데 그래서 보면 여기 A 약분되면 N이 Vx가 되는데 이 평균 속도가 위에서 N분의 2EXT가 되니까 이렇게가 J가 되는 거거든요. J가 되고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전류
전류 밀도가 그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했을 때 그런 전류 밀도가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는데 조금 모순이 좀 있거든요. 좀 모순이 있는데 어떤 모순이 있냐면 이게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했을 때 T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T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도체가 있는데 시간만 좀 많이 흘려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류가 무한대로라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T 동안 했을 때 얘가 전류가 무한대로 한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면 여기서 모순점이 T가 증가하면 전류 계속 증가한다.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옴의 법칙 봐도 전류하고 전압은 그냥 상수 아래 비례한 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니까 지금 실용적인 관점에서 해보면 저항이 상수로 정해지는 거 아니냐. 그럼 I가 그냥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또 아주 미시적으로 보면 어떤 여기에 들어가냐면 하늘에서 자유낙하를 하는 그 물체를 보면 그 하늘에서 높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막 떨어지면 종단 속도가 있어서 얘가 일자 속도로 떨어지죠. 그죠? 일자 속도로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게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사람이 떨어져도 그렇고 물체가 떨어져도 그렇고 얘가 오면서 공기와 마찰을 하죠. 그리고 고체 내에서는 전자가 지나가면서 서로 충돌도 하고 그리고 크리스탈 결정 구조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스캐터링이라는 그 산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무한대로 속도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무한히 늘어나지 않고 충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속도가 더 이상 늘어나려고 하면 충돌이 또 0으로 떨어지고 또 늘어나면 0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얘가 평균 속도가 무한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상수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면 이 클래시컬하지만 요 식에서 얘는 그냥 증가하잖아요. 그죠? 증가하는데 여기에 충돌을 고려해서 식을 바꿔줍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얘는 이제 하나 입자에 그 속도가 늘어나는 걸 표현해주고 오른쪽은 외력이잖아요. 그죠? 전기장이잖아요. 그죠? 충돌에 의한 거는 충돌 시간이 타오라고 했을 때 부딪히는 타오라고 했을 때 얘가 속도가 0으로 떨어지는 거. 제가 날아가다가 확 부딪혔어요. 속도 0으로 떨어졌죠. 당구 칠 때 당구빵 치면 벽으로 딱 부딪혔다가 떨어졌을 때 그 벽에 그 충돌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 표현했을 때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는 충돌량의 변화다라는 걸 혹시 옛날에 배운 기억이 안 나요? 뭐냐면 운동량의 변화는 F의 델타 T 해서 그 시간 동안에 외력이 가해지는 그거는 요 델타 P다 이렇게 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힘을 생각하면 얘도 충돌의 힘을 델타 T분의 델타 P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더해줍니다. 뭐냐면 얘는 이 전기장은 얘를 늘어나게 하는 방향이고 충돌은 속도를 어떻게 해주는 방향입니까? 감소시켜주는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거를 충돌하는 시간분의 어떤 운동량 변화를 생각해보면 여기에 감소시켜주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이너스의 델타 T분의 델타 P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힘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델타 T를 평균적으로 평균속도 타우로 표현하고 그래서 충돌이 고려된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이 식인데 이해가 되죠, 그죠? 뭐냐면 이게 운동량의 변화는 이 충돌해서 그다음 0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0으로 떨어진 것에 대한 타워분의 충돌 시간 타워분의 m 델타 변화가 여기 델타 vx에다가 이게 0으로 팍 떨어지니까 0 마이너스 델타 vx가 이제 변하죠. 그 타워 시간 동안. 그래서 이거를 식을 이렇게 유관 식을 이렇게 바꿔줘. 이거 바꿔서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왜 충돌이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충돌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설명이 안 되죠, 그죠?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을 생각합니다.
자, 충돌을 생각하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얘가 자기들끼리 차지끼리 충돌하는 거는 또 다를 거고, 얘가 가다가 결정구조와 부딪히는 거는 또 다를 거고, 얘가 가다가 막 무슨 떨고 있는 것과 부딪히는 것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충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데에 따라서 다 온도 호전성이랑 다 다른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요거의 유만 것이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걸 여러분 그 호흡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죠? 이런 거 풀 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호흡 수학 시간에 배웠을 때 간단히 1차 유망식 할 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뭐였죠? 엑스포넨셜 넣어주고 트라이얼 펑션을 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지수를 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요 Vx 평균이 이런 그 엑스포넨셜리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를 한번 넣어보면 이게 요거를 만족시키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넣어볼래요? 한번 노트에다가 한번 풀어볼래요? 한번. 요 Vx 무한대로 표현된 거는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T가 무한대라는 얘기에 T가 무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얘가 0이 되잖아요. 0이 되니까 바로 이 Vx T가 무한대로 갈 때 값이 바로 얘가 되죠. 얘가 되고 요거를 요 식에 넣으면 Vx 무한대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계산이 되지 않나요? 네. 확인 다 해본 사람 손 안 들어가는 거? 네. 그래요. 덜 된 사람 조금 더 해봐요, 한번. 자, 여러분 확인했듯이 이 충돌이 있는 경우에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전자의 속도는 시간의 위로 볼록한 커브를 그리면서 속도가 세츄레이션 되는 그런 커브를 가집니다. 충돌이 있을 때. 그래, 아까 제가 조그만 상자를 가장하고 단위 부피가 스몰 n기가 있고 그리고 속도가 평균 Vx 주어졌을 때 전류 밀도가 여기 주어진다고 n이 평균 속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있죠. 그죠? 식을 그대로 안 뜨놓고 식을 쓰면 전류는 이렇게 됩니다. 1-2의 -t의 타우다 라고 했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 시간을 충분히 보냈을 때 평균 속도는 평균 커런트 덴시티는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는 0이 되니까 결국 값이 이렇게 되고 이게 타워가 되겠죠, 그죠? 그죠? 타워가 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n분의 n 스퀘어 타워 dx가 되고 이 전류 밀도는 우리가 전기장에 비례하는데 전기장에 비례하는 게 전류 밀도는 i고 전기장은 v잖아요, 그죠? 옴의 법칙에 보면 i는 v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 실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jx는 ex 전기장에 비례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비례 상수를 시그마로 해서 이 시그마는 n분의 n 스퀘어 타우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n분의 n 스퀘어 타우가 바로 여기서 충돌을 고려해서 나오는 거고 이거를 이제 모빌리티라고 고려했을 때 이 모빌리티라는 거를 굉장히 최종단 속도를 우리가 그 비례 상수를 모빌리티 중에 따라해보죠, 여러분. 모빌리티는 전기장에 대한 전자의 최종 속도의 비례 상수다. 그럼 모빌리티 크다는 얘기는 같은 전기장에 대해서 실제 전자의 속도가 어떻다는 겁니까? 실제 전자의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죠? 되게 빠르고, 그래서 이제, 이 비례상수를, 이 최종 속도의, 종단 속도의 전기전 비례상수 보면, 이 Vx가 n분의 2 타우 EX였으니까, 이게, 그걸 뮤의 모빌리티 EX 했는 것이 같아지니까, 모빌리티는 n분의 2 타우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또 비교해보면, 시그마는 n이 뮤다. 이렇게 해서 모빌리티에다가 단위 부피당 차지 양에다가 하나의 차지 값을 이렇게 곱을 해서 한번 소리내 읽어볼까요? 옛날 하늘천 따지로 생각해보면 시그마는 n분의 n 스퀘어 타우다. 뮤는
n분의 2 타우다. n분의 2 타우다. 시그마는 시그마는 n이 뮤다. n입니다. 제가 아무 의미 없이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이 리듬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미를 해봅시다. 반드 유도한 방식은 클래시컬한 겁니까? 퀀텀 메케니컬한 겁니까? 클래시컬한 거죠. 그죠? 가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의미를 보면 시그마가 n분의 n 스퀘어 타우다라는 걸 가만히 봐요. 한번. 전기 전도도가 좋으려 그러면 충돌을 많이 해야 됩니까? 적게 해야 됩니까? 적게 하려고 그러면 타우 어떻게 됩니까? 타우 커져야 되죠? 이 충돌과 저 충돌 사이 길이가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덜 충돌할수록 얘 시그마는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움직이는 것에 질량이 어떻게 되면 좋습니까? 가벼우면 좋습니까? 무거우면 좋습니까? 전화에 가벼울수록 좋죠? 얘 가볍고 멀리 가서 충돌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데다가 하나가 가지는 차지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이 전자 하나라 그랬는데 이온인 경우는 하나당 차지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죠? 그러면 전기 전도도가 좋으려고 그러면 전압 밀도가 높고 굉장히 밀도가 높고 그다음에 충돌과 충돌 사이 거리가 멀고 그리고 하나당 움직임이 가벼우면 되겠구나 라고 이 정도만 생각해도 사실 그대로 나오죠, 그죠? 여기 모빌리티가 바로 이제 직접적인 건데 하나에 대한 모빌리티니까 얘는 질량이 가볍고 충돌 사이 거리가 그 시간이 길면 좋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공부 잘하는 기술을 많이 일부러 정의하려 그러면 뭐냐면 가볍게 공부를 할 수 있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다 하고 나서 공부 시작하게 되면 애이 무겁죠, 그죠? 바로 필요하면 바로 들어가고 가볍게 들어가고 한 번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게 딴 거에 갑자기 공부하다 갑자기 오락을 하고 싶다? 이래 안 하고 이게 굉장히 길게 할 수 있으면 공부를 뭐 어떤 일이든 잘하는 지수가 되겠죠, 그죠? 이런 의미가 있고 그 전체 전기 전도도는 모빌리티가 좋으면 좋고 차지 농도가 높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도체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식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기시 한번 킬까요, 여러분? 네. 양자역학적인 프리일렉트론 게스 모델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 분포를 이래 가지죠, 그죠? 몇 가지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전기장을 다 끌어주면 이렇게 쉬프트 된다라고 생각하고 쉬프트 된 정도가 앞에서 얘기했던 Vx 여기 Vx만큼 속도가 Vx만큼 증가 n분의 2x의 타우 요만큼 증가한 정도의 평형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자가 분포하는 걸로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기장을 했을 때는 이거보다 좀 큰 속도, 작은 속도, 얼마만큼 몇 개 전자가 있으면 몇 개가 여기는 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지나가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전체가 100개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이건 개수거든요, 비율. 이게 확률 분포함수인데 확률 분포함수에다가 확률 분포함수에다가 dvx라 합시다. 이게 조금 표현이 잘못됐는데 dvx 또 dvx입니다. 자, 보면 확률 밀도함수에다가 요 값에다가 vx에 대해서 요만큼의 요 밑변 요만큼에서 면적을 곱을 하는 거. 요 곱을 하는 요속에 들어가 있는 전자의 개수가 되죠. 그죠? 전자의 개수가 돼서 전자의 개수는 fvx dx는 우리가 요 값이 뭐냐면 볼츠만 분포라 그래서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 나누기 kbt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약간 세미 클래시컬 부분인데 에너지 크면 클수록 비율이 줄어든다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면 위에가 2분의 mvx 제곱이 얘가 한 입자 가지는 운동 에너지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볼츠만 팩터라 그러는데 그 에너지를 가지는 비율은 높아질수록 줄어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요거를 2분의 MVX 제곱 써주고 KBT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라면은 전체 얘를 다 합쳤을 때 적분을 했을 때 뭐가 되는 게 확률 밀도 함수입니까? 1이 되는 거죠, 그죠? 1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1이 된다 생각하면 A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 함수를 A에 요 exponential의 MVX 제곱 EK 마이너스 EK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도가 VX인 경우 달리 얘기하면 VX 여기가 VX일 때 자 VX입니다. VX일 때 얘의 값은 얘를 요만큼 평이동시켜서 여기 n분의 2 타우만큼 평이동시켜가지고 여기 값하고 같죠, 그죠? 여기 값을 아는데 n분의 2 타우에 요만큼 이동시켜서 요 값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f의 vx-n분의 2 타우는 얘는 타우라는 시간에 vx를 가진 것에 대한 함수 밀도가 되는데 이렇게 표현된 거는 여러분 보면 저기 테일러 정리 있죠? 테일러 정리를 쓰게 되면 1차 미분한 거 그래서 해보면 fvx에다가 1차 미분한 거 dvx분의 df에다가 마이너스 n분의 2 ex의 타우 그걸 써준 겁니다. 그죠? 요게 이렇게 되는 걸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자 밀도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Vx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평균 속도를 이제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평균 속도를 알고 싶은데 이 평균 속도는 제가 F랑 확률 밀도 함수를 전자가 Vx라는 거를 운동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만큼 개수를 가졌나 할 때 확률 밀도 함수 생각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Vx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 속도가 마이너스 무한대 요 Vx 값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 곱을 한 거 요게 Vx의 평균이다라는 거를 확률 통계에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여러분 요게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X 바는 옛날에 시그마의 P의 X 확률 있죠? PX인 확률. 다르게 하면 얘가 X의 FX의 DX 해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렇게 이런 게 X 평균이라는 거 확률 밀도 함수에서 여러분 한번 배웠을 겁니다. 배웠나요? 네. 그럼 이제 VX 평균값은 우리가 지금 VX를 구하는데 이 전자가 어떤 에너지를 가진 게 어떤 확률 밀도 함수에 따른다라는 양자의 값을 가정을 하고 막 섞은 거거든요, 지금. 그게 적절히 2분의 mv 제곱이 에너지다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갖다 쓰는데 요걸 갖다 쓸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이제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확률 밀도 함수를 A의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kbt분의 mvx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A가 얼마냐 A가 얼마냐 그러면 요게 1이 되도록 A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죠? 얘가 1이 되도록 A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 드리프트 velocity 그래서 요 평균 속도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 평균 값인데 Vx의 Fx의 타우 되어 있는데 요 Vx 타우가 위에서 지금 Fx의 마이너스 n분의 2 타우에 한번 미분한 거를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대로 넣어주면 얘가 이제 요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딱 들어가는 겁니다. Vx 딱 들어가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F의 요 Vx 있죠. 그대로 Vx하고 마이너스 n분의 2 타우의 dVx n분의 2 타우의 dVx 그대로 써줬거든요. 써줬습니다. 써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풀어주면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요걸 보면 얘는 Vx에 FVx에 DVx에서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 하면 얘는 0이 되거든요. 얘가 왜 0이 됩니까, 여러분? 수학을 할 때
배웠던 게 FVX가 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대칭이죠. 대칭인데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했을 때 얘는 뭡니까? 우리가 우함수라 그러죠. 우함수인데 VX가 있으면 VX는 마이너스 V를 넣으면 기함수죠, 이건 기본적으로. 기함수에 전체 마이너스 무한대 적분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정확히 플러스 조가 마이너스 같기 때문에 얘가 부호는 반대하기 때문에 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요 테일러 정리에 따라 남은 부분, 요 VX의 n분의 2 타우의 dfVX의 dVX 이렇게 되는데, 요걸 보니까 요걸 둘로 나눠요. VX, 요 n분의 2 EX 타우는 상수죠. 상수는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부분 적분을 할 수 있거든요. VX하고 dfVX, dVX를 곱을 한 거다 생각을 해보면, 얘를 부분 적분하게 되면 얘를 적분하고 곱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고 곱을 하고, 하게 되면 앞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적분하면 FVX에다가 VX 곱을 하고,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고, 여기서 얘를 그 다음에 얘를 이제 V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게 되면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그냥 1이죠. VX 미분하면, 그죠? 1이고, 얘를 적분한 거는 FVX니까 그대로 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는 아까 노멀라이징 컨디션에서 얘는 기본적으로 1이 되죠. 그죠? 1이 되니까, 얘는 앞에 0이 되니까, 그건 뭐냐면, 얘가 전체적으로 n분의 2x의 타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확률 밀도 분포로 생각한다고 해도, 이 속도는 n분의 2ex 타우가 나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따졌을 때, 얘를 이제, 우리가 뮤의 이 x 따져보면 뮤가 n분의 2 타우, 얘가 뮤가 되고, 똑같이 해보면 시그마는 n분의 n이 스퀘어 타우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의 확률 밀도 함수를 보고, 우리가 이 VX 평균 어떻게 되느냐, 이 속도의 평균 어떻게 되느냐를 쭉 계산해봐도 결국 클래시컬 계산한 것과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한번 계산하면 좋거든요. 이거 한번 눈으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이 프리일렉트론 게스 모델이긴 한데, 이게 클래시컬한 경우는 그냥 스캐터링 해서 평균을 취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가진 전자의 분포 함수에 관한 정의가 없죠. 그냥 평균 이랬는데, 양자역학적인 프리일렉트론 게스를 하니까 차이점이 어떤 에너지를 가진 게 확률적으로 분포한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죠. 그죠? 근데 그런 가정을 했지만 C는 어땠어요, 여러분? 결과는 두 개가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우리 프리일렉트론 게스 모델을 하고, 조금 실제 양자역학적인 모델을 하는 거는 좀, 약간 세미 클래시컬 양자역학 모델은 조금 더 양이 더 많아요. 확실하게. 제가 중간에 짜집기 해서 설명한 것에 해당해요, 지금. 최소한의